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활용해서 기준 잡는 거, 서로 테이블 두 개 조인할 때 기준 명확하게 잡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기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서브 쿼리를 한번 검색해보고 오시라고 했어요. 검색해보니까 서브 쿼리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정의하기엔 좀 뭐한 것 같지만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글들이 많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서브 쿼리도 일단 서브 쿼리를 먼저 알아보죠. 먼저 알아보고 나서 그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 개의 테이블을 활용해 가지고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보죠. 자, 일단 우리가 서로 다른 두 테이블을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사용한 게 조인이었어요. 그죠? 서브 쿼리는 조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인을 배우기 전에 서브 쿼리를 먼저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브 쿼리를 더 뒤에 배우는 이유가 조인에 대한 개념이 서브 쿼리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 그런지는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서브 쿼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게 10. 네, 10. 다 더하기입니다. 네. 얘는 10이에요. 그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아니다, 이거 플러스로 하죠. 아니다, 곱하기로 하죠.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13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네, 25죠? 자, 이거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산수잖아요. 우리 사칙연산, 더하기, 곱하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괄호가 포함된. 자, 이 중에서 얘가 서브 쿼리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진짜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진짜 이렇게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 정말 간단합니다. 자, 셀렉트, 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서브 쿼리의 형태가 이거예요. 괄호가 열렸죠. 여기서 결과가 똑같이 3, 2, 5 세 가지 가지고 했는데 다 더했을 때는 10이고 그냥 괄호 없이 했을 때는 13이고 괄호가 앞에 붙어버리니까 25가 되고, 이렇게 된 이유가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연산순위가 높아서 먼저 되지만 그것보다 괄호가 더 먼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먼저 연산을 해서 5라는 결과를 얻고 그 다음에 얘를 곱하니까 이런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서브 쿼리도 똑같습니다. 자, 이거 결과 뭐 나올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괄호라고 하는 게 먼저 연산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그냥 별도의 설명 없이 쿼리를 작성을 했는데 이 결과 뭐 나올까요? 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보세요. 뭐 바뀌었나요? 이거 사이즈만 달라진 거지 사실상 똑같은 거거든요. 10, 20, 30, 40 어카운팅, 리서치, 세일, 오퍼레이션 똑같지 않나요? 그죠? 자,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처음에 기본적인 쿼리 배울 때 해봤던 것처럼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조회할 거야. 뭐를? D라는 별명을 가진 애의 전부를 어디로부터인데 괄호가 열리더니 이 안에서 벡터 테이블을 조회하고 있죠? 이만큼 실행시키면 결과 똑같이 이거잖아요.
그쵸? 자, 지금 제가 사용한 이 서브 쿼리는 인라인 뷰 서브 쿼리라고 해가지고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쿼리의 실행 결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만큼을 하나의 테이블인 것처럼 간주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depth라는 테이블이 있기 때문이죠. 어디로부터인데 depth로부터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조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나머지 테이블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emp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테이블을 조회할 거야 라는 건데, 지금 이만큼의 실행 결과, 이 모습을 하나의 테이블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괄호 안에 있는 이만큼의 쿼리가 실행된 결과인 얘로부터 모든 걸 조회할 거야 라고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서브 쿼리의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해서 뭐가 되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골고루 다 섞을 수 있어요. 자,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자, 제가 이 괄호 안에 있는 결과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결과가 하나의 테이블처럼 인식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죠. 그냥 EMP 테이블과 depth 테이블을 서로 조인으로 연결한 다음에 사원명과 부서명을 가져오는 쿼리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할 거고, 이 테이블에서 모든 거 가져올 거야 가 된 거니까 그냥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가장 기본적인 서브 쿼리의 형태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한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서브 쿼리 자체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거 자체가 어차피 이 결과잖아요. 그쵸? 여기서 물론 우리가 전체를 다 가져올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결과를 가지고 또 섞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은 하지만 결국에는 조인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브 쿼리는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조인도 되고 서브 쿼리도 되면 누가 더 좋을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조인이 훨씬 좋아요. 뭐가 좋은 거냐면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다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빠르다라는 거예요. 서브 쿼리보다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조인이 실행 속도가 빠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조인을 더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서브 쿼리가 엄청 느리진 않아요. 물론 서브 쿼리가 중첩이 여러 번 되다 보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이 느려지는데, 그것만 아니면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같이 단순히 두 테이블을 엮는 이런 결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인의 시간 투자를 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방금 보여드린 상황은 이런 거였고, 이런 거 말고, 지금 제가 이거를 인라인뷰 서브 쿼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 이런 게 됩니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가야지. 자, 이만큼 실행하면 결과 뭐 나와요? 네, depth NO가 20인 컬럼에
뎁트 NO가 나올 거니까 결국 뭐 남아요? 네. 실행 결과는 그냥 뎁트 NO 컬럼에 20이라는 값이 남겠죠. 그럼 이거 다 돌리면 EMP 테이블에 있는 뎁트 NO가 20인 애들이 나와요. 자, 지금 사용한 서브 쿼리는 조건절에 들어가 있죠.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 from절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where절에 들어가 있어요. 서브 쿼리는 우리가 상황 무조건 다 된다는 아니지만 셀렉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from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where절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 중에 지금 두 가지 from절과 where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예시가 엄청 적절한 예시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이러면은 이 EMP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정보를 꺼내 오는데 조건에서 EMP가 아닌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을 사용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조인으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똑같은 거 조인으로 할 거다. 지금 완전 적절한 예시는 아니긴 해요. 일단 보세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조건으로 주고 있는 건 DEPT NO, 뎁트 테이블에 있는 DEPT NO가 20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도 들어있는 컬럼이지만 얘랑 똑같이 가본다면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조회는 모든 걸 했기 때문에 EMP에 있는 거, DEPT에 있는 거 엮여가지고 모든 게 다 나온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조회는 EMP에서밖에 안 했으니까 DEPT는 그냥 조건으로 활용만 된 것 뿐이니까 결과가 조금 다르긴 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from절에서 쓰는 거, 그리고 조건절에서 쓰는 거. 자, 이제 하나 남은 거 select절에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그냥 자, 이거 뭐 나올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어쨌든 간에 괄호가 엮여있는 게 먼저 실행이 될 거다라고 했죠? 얘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상한 결과랑 맞나요? 얘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일단 데이터가 맞아요? 맞는 데이터예요? 아니지 않을까요? 모든 사원이 다 리서치를 하는데 문제가 좀 있죠? 애초에 EMP를 그냥 조회하면 부서가 20인에도 있고 30인에도 있고 10인에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번 리서치 얘만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사원의 부서를 갑자기 바꿔버렸네요? 일단 이건 올바른 결과는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괄호가 실행된 결과가 뭐예요? 20이에요? 이거 리서치죠. 왜냐면 이름을 불렀으니까. 자, 이걸 따로 실행을 시켜보면은 리서치죠. 그럼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러면 이거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쿼리는 괄호가 먼저 실행이 됐죠. 그럼 그 실행된 결과를 그 자리에 남겨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 우리가 셀렉절에서 사용을 한다는 건 해당 테이블로부터 이런 데이터를 꺼내올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EMP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 아니라 그냥 문자열 그 자체죠. 이러면 이 테이블 안에 이런 컬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자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실행한 서브 쿼리 이 형태가 이 자리에 그걸 남긴다.
만약에 여기가 dname이 아니라 dptno였다. 그럼 얘네 다 20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남는 결과, 우리가 그냥 얘를 따로 실행해 봤을 때의 그 결과, 얘를 남겨준다. 그럼 여기다가 얘까지 넣어주면,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뭐 나와요? 진짜로 20번 부서에 속해 있는 애들만 나오겠죠. 자, 얘가 실행된 결과는 리서치를 줄 거예요. 근데 리서치는 20번 부서죠? 근데 20번 부서라는 조건을 우리가 줬네요? 그러면 사원 테이블에 20번 부서의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만 조회가 되는데, 걔네들과 얘네들이 같이 조회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20번 부서에 해당하는 애들만 남는 거죠. 요걸 보고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라인 뷰, 스칼라, 그리고 웨어절에 있는 거는 그냥 보통 일반 서브 쿼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명칭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만 잘 캐치하고 계시면 돼요. 실제로 잘 안 쓸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브 쿼리를 어차피 잘 안 쓰면 나 그냥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들에는 서브 쿼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려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으려면 쓰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보는 건데, 서브 쿼리를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인라인 뷰, 프롬절에서 사용하는 이거 쓸 때 제가 아니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별명 붙였잖아요.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프롬졸에서 사용하는 서브 쿼리, 이때는 별명이 꼭 필요해요. 자, 얘가 없어요. 뭐라 해요? 별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걸 실행하고 그 결과를 남겼는데, 이 테이블은 실제로 존재하는 테이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쿼리를 실행한 결과를 가지고 테이블인 척 만드는 거니까. 그쵸? 근데 얘한테 이름이 없어? 그럼 얘는 인지를 못해요, 제대로. 그래서 무조건 별명을 붙여야만 한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별명을 사용해서 이제 보통 서브 쿼리는 한 겹으로는 잘 안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겹을 쌓아서.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필요한 컬럼들이 지금 모든 거라고 다 때려 박았는데, 필요한 컬럼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럼 이거 지금 몇 중이에요? 3중이죠. 3중첩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조인한 결과를 가져올 거고, 그 조인한 결과는 어디서부터 올 거고 어디서부터 올 거고 해서 겹겹이 쌓아요. 이러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그냥 조인을 이어붙이는 거랑 능력은,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결론적인 기능은 비슷한 건데, 서브 쿼리를 옛날에 썼던 이유는 뭐냐면 조인보다 가독성이 좋아요. 조인은 우리가 연결시킬 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서브 쿼리는 이 줄 정렬만 들여쓰기만 잘 해놓으면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해요. 코드가 몇 겹이 쌓여 있어도 눈에 확확 들어와요. 왜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바깥에 있는 걸 꺼내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걸 바탕으로 또 바깥에 있는 걸 꺼내는 거니까, 내가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꺼내다 쓸 수 있다. 서브 쿼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인보다 가독성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들어서는 서브 쿼리를 쓰지 말아라, 웬만하면 다른 걸로 해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실행 속도. 서브 쿼리 보통 이렇게 쓴다 그랬죠.
저는 서브 쿼리로만 한 6, 7중첩 되어 있는 쿼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느려요. 정말 느립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려요. 그거 조인으로만 바꿔도 속도는 반 이상으로 줄어요. 근데 그 조인보다 더 빠르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서브 쿼리는 그냥 가볍게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활용하는 거는 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금만 간단하게 활용해보고 그거 설명해드리고 서브 쿼리는 이제 거기서 끝 할 겁니다. 웬만한 건 조인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업 페이지에 제가 문제를 2개 올려놨어요. 문제풀이 2랑 3 이렇게 2개 올라가 있는데 둘 다 별거 없습니다. 2는 한 문제 들어있고요. 3은 3문제 들어있어요. 이거를 한번 풀어보시죠. 2번은 오케이. 자, 여러분 50분까지 문제 마무리해 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